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무서운 게 또 터졌습니다. 조진웅 관련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마이너 결에 올라온 것인데요. 조진웅 무서운 게 또 터졌습니다.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때 강도 강간을 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거는 1994년입니다. 그런데 조진웅과 함께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총 4명입니다. 조진웅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 함께 재판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보니까 김땡땡, 조땡땡, 석땡땡, 이땡땡입니다. 여기서 조땡땡이 조진웅의 본명인 조원준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범죄명을 보니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강도 강간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건 일부 극악스러운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걸 말합니다. 그냥 강간이 아니고 강도 강간이기 때문에 강도죄 플러스 강간죄이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겁니다. 이거를 특가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4명 중에서 김땡땡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보통은 가장 중한 자를 먼저 쓰니까 아마 김땡땡이 이 4명 중에서 가장 중한 범죄자일 겁니다. 조땡땡이 2번째로 나오고 석땡땡이 3번째로 나옵니다. 이 3명은 똑같습니다. 가장 중한 범죄가 특가법의 강도 강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땡땡은 작물 취득으로 나옵니다. 작물 취득, 훔친 물건을 샀다는 거죠. 아마 이 땡땡은 전당포 하는 사람이거나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성폭행한 것뿐만 아니라 강도를 했다는 잖아요. 강도. 그 강도한 물건을 가서 누구한테 팔아먹은 거죠. 그 물건을 산 자가 이 땡땡일 겁니다. 그러면 강도 강간을 한 자들, 차를 훔치고 그 훔친 차를 가지고 여자를 유혹하고 그래서 유혹한 여자를 강간하고 이런 자는 3명으로 보입니다. 김땡땡, 조땡땡, 석땡땡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때 조땡땡을 변호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조땡땡을 변호한 변호사가 유창석 변호사입니다. 유창석 변호사는 제11회 사법시험을 합격했습니다. 제11회 사법시험 합격이니까 연수원은 이거보다 10을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 연수원은 사실상 1회 졸업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943년생입니다. 유창석 변호사입니다. 서울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1965년에 졸업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땡땡을 변호한 변호사가 유창석 변호사라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1993년 10월에 서울 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직을 끝으로 20년간 입었던 법복을 벗고 11월에 변호사 사무실을 엽니다. 1993년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는 겁니다. 20년간 판사하다가. 그런데 1994년에 조진웅 재판을 맡아서 변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죠. 보십시오. 1993년 11월에 변호사 사무실 열었으니까 조진웅 사건을 바로 맡은 거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조진웅 사건이 첫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사건이나 아니면 바로
옷 벗자마자 맡은 사건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잘 들으십시오. 조진웅네가 전관을 찾아간 겁니다. 따끈따끈한 전관을 찾아간 겁니다. 바로 옷 벗은 전관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유창석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창석 변호사가 얼마 안 있다가 실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93년 11월에 변호사 개업을 하고 94년에 조땡땡의 변호를 맡았는데 이 조땡땡이 지금 조진웅으로 추정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94년에 실종이 됐는데 당시 50살밖에 안 됐습니다. 당시 50살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변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그랬는데 유창석 변호사가 실종 직전에 우울증을 앓았다 그래서 자살로 수사를 종결해버립니다.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유창석 변호사가 우울증을 앓았다는 이유로 자살로 종결을 짓습니다. 너무나 이상합니다. 아니, 판사를 20년 하던 분이 50살입니다.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1993년 11월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어요. 그리고 1993년 11월이니까 얼마 안 있다가 바로요, 바로 사실은. 이 조땡땡의 변호를 맡은 거죠. 그리고 조땡땡의 변호는 1994년에 합니다. 그리고 조땡땡은 특가법 위반, 강도강간. 이거로 이제 소년원에 가게 되죠. 그런데 이 유창석 변호사가 실종되고 변사체로 발견되고 우울증을 앓았으니까 자살했다고 그렇게 종결이 됩니다. 변호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죠. 예를 들어서 유창석 변호사가 정말 조땡땡의 변호를 했다면 조땡땡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죠. 비밀을 알죠. 정리합니다. 조땡땡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유창석 변호사로 추정됩니다. 조땡땡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조원준인지는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만 거의 맞아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창석 변호사가 1993년 11월에 개업을 한 전관 판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크다고 봐가지고 조땡땡이 전관을 찾아가서 유창석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겼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유창석 변호사가 1994년 실종된 개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실종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했다고 사건을 종결짓습니다. 유창석 변호사는 정말 자살한 것일까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창석 변호사의 죽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는 유창석 변호사의 죽음과 관련된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유창석 변호사가 어떤 분이고 왜 돌아가셔야 했는지, 정말 우울증인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시고 그 이후의 서상은 어떻게 됐는지를 추가로 입수하는 대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강신업TV입니다.